인공지능이라는 말을 하는 것도 사실은 더 이상 유효할지 싶어요. 사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것도 하나의 기술이잖아요. 인간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리 AI가 발전하더라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지금 그와 뭐 같이 굉장히 트렌디한 그런 기술들이 앞으로 접목이 된다면 그 사람들은 뭔가 정신적인 압박에서 뭔가 벗어나서 좀 더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미술 작업하는 박관우라고 합니다. 나와 내가 아닌 것의 경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의 경계에 대한 스컬프처 혹은 영상 혹은 뭐 사운드 이런 되게 다양한 매체들을 다루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로원 크리에이터 이찬이고요.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있고 팀에서는 엔지니어와 이제 UX를 디자인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초인상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그리고 뭐 AR, VR 등을 어떠한 혁명적인 방안으로 옮겨서 같이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그러한 것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기는 테크니션이나 이런 엔지니어 기반의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랑 접근 방식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공지능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즈니스적으로만 다가갔었거든요. 기술 그 자체와 그리고 이것을 그 예술적으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활용성이 높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예술은 뭔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약간 표현하고 테크나 공학 쪽에서는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쓰는 빚은 이제 돈을 벌기 위해 쓰는 거니까 그런 기반이 다르니까 이렇게 얘기가 다를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챗봇이라는 것의 구성되는 개념적인 컨셉이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온라인 상에서 어떠한 목적이나 의도 없이 떠들어댔던 말들을 수백만 개를 모아서 그것을 재구성해서 일종의 대화 형태로 만들어내는 챗봇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이것이 거대한 메아리 같기도 하고 인류 전체를 비추는 큰 개념적 거울처럼 여겨져서 작업에 썼던 것 같고요. 머신러닝 시장이나 딥러닝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시장이 트레이닝 데이터 시장이거든요. 컴퓨터 비전이나 자율주행이나 로보틱스에 대해서 수요가 많은데 저희는 이제 너치 엔지니어링을 표방하고 있으니까 데이터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아지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자. 이거를 사업화하면 실제 수요도 있으니까 해볼 만하다라는 관심이 있고요. 사실 비즈니스적인 입장에서는 인공지능을 어떤 수단으로 바라봤었던 것 같아요. 모든 산업군의 기계가 다 우리 사람이 했던 것을 하는 것처럼 나중에는 인공지능이 너무나 당연하듯이 이제 그런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주지 않을까. 현재로는 그때 뭔가 토론 때 얘기한 것처럼 AI가 약간 크랩 같은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데 AI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프로그램들이 훨씬 많아질 거고 나중에는 AI가 없으면 못 살 거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AI에 대해서 어떤 것을 상상하든 그 상상한 형체가 아닐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하는 것도 사실은 더 이상 유효할지 싶어요. 사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것도 하나의 기술이잖아요. 우리가 마치 뭐 옷을 입고 안경을 쓰듯이 인공지능도 그런 맥락의 하나로 이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옷을 입는 것의 변화하는 가치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고 뭐 이런 것처럼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융합돼서 오히려 우리 하나의 새로운 피부같이 되는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휴대폰이 제일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그게 필요한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오브젝트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사람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 AI를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을 활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기술 하나 가지고 사회가 변하는 건 아니고 그 기술이 가지고 온 기술 혹은 기술이 가져온 플랫폼 이렇게 연쇄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파장들이 기술 결국 사회를 바꾸는 건데 앞으로 이제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사회의 변화 속도도 엄청 빨라질 거예요. 인공지능을 인간에 대한 어떤 타자로서 위치를 지켜서 상상을 하곤 하잖아요. 그래서 뭐 미래상을 상상해 볼 때도 인공지능이 우리의 어떤 존재 가치를 위협하게 되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인간의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개체가 된다기보다는 우리와 되게 섞여서 경계선이 불분명해 있는 지점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바운더리가 계속해서 새롭게 재창조되는 그러한 현재 진행형 시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지금 그와 뭐 같이 굉장히 트렌디한 그런 기술들이 앞으로 접목이 된다면 그 사람들은 뭔가 정신적인 압박에서 뭔가 벗어나서 좀 더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술이라는 활동의 가장 근본적인 에센스는 내가 이것을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그 시점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술이 견지해야 될 방향은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고 이런 되게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디스토피아적인 상상력들이 주를 이루었던 그런 되게 클리셰한 그런 미래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더 근본적인 지점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뭔가 정말 시대의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뭔가의 트렌드적인 요소이기도 하지만, 또한 어떻게 보면 좀 옛날 과거의 향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그쪽으로 가는 트렌드도 좀 생기지 않을까 동의하는 생각합니다. 로보틱한 그런 미래라기보다는 오히려 영화 뭐 허 이런 것처럼 되게 소프트웨어적인 미래를 저는 상상을 해요. 인간이 어떤 일종의 트랜스휴먼 형태로 나가지 않을까. 뭐 레이 커즈와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되게 급진적인 학자들이 많이 주장을 실제로도 하잖아요. 자아의 정체성이 더 이상 육체에 국한되지 않고 뭐 업로딩을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한테 의미하는 바가 오랫동안 해왔던 인간이란 결국 무엇일까, 나란 존재는 결국 무엇이지라는 것에 이런 오래된 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해체를 시도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